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파헤쳐볼 종목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호재와 악재가 무엇이 있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간 새벽 5시 13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삼성전자 분석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박탐정 힘내라는 의미에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삼성 화이팅이라고 5글자 적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댓글 다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부진의 원인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한 원인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결국엔 이제 경쟁력이란 기술력이죠. 이 기술력에 대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경쟁사들에 비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본질적인 원인이자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의 부족, 즉 기술 격차는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바로 투자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비용 절감을 해왔던 바로 이걸 지시했던 정현호 부회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 개편 때 정현호 부회장 그리고 그를 비롯한 재무쟁이들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사 개편 때 이재용 회장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현호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연임을 하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도 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걸 막기 위해서 각종 호재를 만들어내곤 있어요. 자, 최근에 있었던 가장 좋은 호재거리가 뭐였죠? 바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 중에서 3조 원은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주주님들의 가치를 제고시켜주는 정책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상승에 그쳤어요. 그 까닭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이탈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51선과 200일선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자, 51선과 200일선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월가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는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뿐만 아니라 12월 3일 날 오후 10시 반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이 또한 해외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팔아올 때 이 모든 물량을 국내 기관에서 받아내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어제는 외국인이 팔아제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국내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이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것이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 아직까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52,000원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이날 정확하게 52,00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차피 이 반등 이어져 봤자 56,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악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부문들은 DX 부문과 DS 부문이에요. 그리고 이 밖에도 SDC 부문이 있고 하만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DX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과 이제 각종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이 이제 DX 부문이고, DS 부문은 이제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라 불리는 팹리스,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고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관련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SDC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뭐 OLED 이런 것들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하마는 전장 부품,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제품들, 그러한 것들의 부품을 파는 사업 부문이 바로 이 하만 사업부예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DX와 DS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부진의 원인은 결국엔 여기 있는 거죠. 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에서 아주 강력한 압도적인 1위 기업이 삼성전자였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수율 문제로 인해서 SK 하이닉스한테 따라잡히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HBM이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게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죠. 자, 이 HBM은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에게도 밀려왔죠. 그리고 팹리스, 파운드리 부문은 대만의 TSMC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은 지금 애플한테 역전을 당했고, 폴더블 시장, 접히는 휴대폰 있죠. 그 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도 해당 시장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는 휴대폰 시장이 이렇게 크게 있고, 이 안에서 삼성과 애플이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 중에서도 요만큼은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애플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부 부분을 뺏기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조차 악재일 거고요. 또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자본을 여기에 쓸 거예요. 이것 또한 악재로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들 DX와 DS 부문에서 스마트폰은 애플한테 밀리고, 메모리는 이제 하이닉스가 따라왔고, 비메모리는 애초에 밀렸고, 팹리스는 TSMC한테 또 뺏겼고, 돈을 가장 잘 버는 분야들이 지속적으로 뺏기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성장성이 가장 큰 분야가 바로 HBM이에요. 현재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HBM에 대한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바로 엔비디아예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한테 지속적으로 HBM을 납품해왔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마이크론 또한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HBM3E를 엔비디아한테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 HBM3E 연내 승인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으나, 하지만 결국에는 삼전 입장에서도 이거 승인 못 받았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주가 다시 한번 곤두박질을 쳤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연내 승인을 예상했었으나 결국에는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HBM3E는 여전히 테스트 중이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HBM3E보다 HBM4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여기서부터는 그동안 있었던 기술 격차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D램에서 밀리니까 그동안 이 HBM의 사활을 걸어와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그동안의 격차를 삼성전자가 줄여낼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그동안 극단적인 비용 절감을 지시해왔던 정현호 부회장과 이 정현호 부회장의 라인들을 싹 다 인사 개편을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 위기가 있을 때는 와이프 빼고 싹 다 바꿔야 된다 말을 했어요. 지금이 딱 그 시기고요. 삼성전자는 정말로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사 개편에 젊은 임원진을 앉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되었었던 정현호 부회장과 그 관련 인물들을 모두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가면서 그동안 밀려왔었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된다면 반등은커녕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물론 지금 가격 또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맞아요. 삼전이 지니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삼성과 SK 하이닉스 딱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삼성도 올라가고 SK 하이닉스도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상승폭이 하이닉스가 더 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상승폭이 더 큰 SK 하이닉스를 택하겠죠.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자면 딱 그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삼성전자가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니까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는 물타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신 다음에, 관망 스탠스를 유지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본질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삼성전자 매매에 직접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리스크는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인들의 자본 이탈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하락이 더 나왔을 때, 그리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이 삼성전자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영상이나 브리핑 드릴 거니까 제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나 삼성전자에 대한 발빠른 소식들 가장 먼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가장 빠르게, 남들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좀 좋은 소식들을 얻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소통방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라고 딱 2글자 적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채널 있고 좋은 전문가 있으니까 영상 많이 봐달라 라고 이제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